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6월 기본 채굴률 변화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에 기본 채굴률은 시간당 약 0.01166이었지만 이번 6월의 기본 채굴률은 시간당 약 0.01079로 약 7.43%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은 기본 채굴률이 반대로 1.41%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것은 2019년 3월 14일 이후로 처음 있는 현상이었지만 이번 6월 달에는 지난 5월 달 대비 다시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난 4월 대비해서도 현재 채굴률은 약 6.1% 이상 하락하는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만약 기본 채굴률에만 의지를 해서 채굴을 시작을 한다면요. 하루에 약 0.26개의 파일을 채굴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달 동안 꾸준히 채굴을 해도 약 7개가 넘는 파이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파이 생태계에 지금부터 유입이 되는 신규 유저분들 또는 최근에 생태계에 들어오셔서 파이코인의 양을 보다 더 크게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단순히 파이 채굴 버튼만 눌러서는 이젠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에겐 이제부터는 PC 노드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여러 P2P 거래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보다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루트를 확보하는 전략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집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가 부족하거나 또 노드를 운영하기 힘들다면 그리고 또 사업체를 또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로 거래하시기에는 또 그런 비용적이나 또 재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집에 남아도는 중고 물품이라든지 또 카페를 통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소한 상품이나 서비스로도 파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하루에 한 번 파이 앱에 접속해서 파이 채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파이 브라우저나 파이 앱에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수수료 0.01 코인조차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물론 이미 파이를 많이 모으신 분들, 고래분들에게는 이 수수료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여기 파이 생태계 웹 3.0 소셜에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또 거래가 되고 있고 하면서 수많은 소량의 파이코인이 계속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앞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개발되는 웹 3.0 세계에서 이 가스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제 런칭된 파이어사이드 웹 3.0 파이 소셜 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큰 양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량의 파이코인과 가스비 0.01 파이코인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기본 채굴률도 그런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훌륭한 수익 옵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채굴은 계속해 주셔야 되고 시간과 자금적 여력이 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PC 노드를 운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파이를 통한 P2P 거래로 파일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플랜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데이터로도 그게 증명이 되었었는데요. 6월 1일 하루 동안 이 페이먼트죠. 이 결제나 파이코인의 이동에 대한 전송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폐쇄형 메인넷의 히스토리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파이도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더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폐쇄형 메인넷 전체 히스토리 차트이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어제는 총 2만 1000건이 넘는 페이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총 이동한 파이코인의 볼륨은 약 400만 파이코인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다른 블록체인의 거래량을 아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파이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당연히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디파이, NFT, 심지어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까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는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거래 방법만 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다른 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유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생태계 확장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파이와 타 블록체인의 거래 방식을 현재 1대1로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평소에 파이 폐쇄형 메인넷은 하루 10,000건 정도의 페이먼트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어제는 하루 기준으로 2만 건 이상의 페이먼트로 2배 이상 뛰어올랐고 이것이 바로 파이어사이드 앱 출시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파이어사이드 메인넷 주소를 찾아가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하루 동안 약 12,000건 이상의 거래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파이어사이드 앱이 효과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 파이어사이드 앱에 접속을 해봐도 어제에 비해서 하루 만에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것저것 지금 채널도 생성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 앱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네, 참고로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 사용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어제 디테일하게 사용 방법을 다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앱이 다른 소셜 플랫폼과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파이어사이드 앱은 1인 1계정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YC를 받고 들어온 유저들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데 투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복계정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모든 활동에 파이코인이 소모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공감을 많이 얻게 되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또 팁 기능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토큰 양을 또 많이 얻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활동하는 것 자체, 글을 쓰고 공감하고 댓글까지 모두 토큰의 소모가 필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분명 타 플랫폼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는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서는 컨텐츠가 여러 옵션으로 남용이 되기 참 힘들겠다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업로드를 하는데도 이제는 퀄리티를 보다 중시하는 시기가 점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파이어사이드의 구조를 보면 이 부스팅 기능이 24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 상위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지원과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참 긍정적으로 또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테스팅한 글들로 파이어를 40개, 50개 이렇게 써서 부스팅을 시켜봤지만 결국 공감을 받지 못하고 24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파이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파이코인을 재미로 일회성에 한 번에 크게 사용을 한다라든지 그런 플랜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파이어사이드가 나가는 방향이 기존의 웹 3.0의 스팀잇이나 아니면 현재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나가려는 새로운 트위터 플랫폼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파이어사이드 앱이 일단 사진이나 비디오, 링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나중에 오픈 메인넷이 되고 그때 유저가 수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앱으로 돈이 유입되는 시기에도 그 이상의 발전이 없다면 그때는 그게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파이오니어들끼리 이 플랫폼에서 가치를 주고받을 의향이 있는지, 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파이코 팀도 이 파이어사이드를 출시할 때 분명 얘기를 했었지만 혁신으로 가는 길은 거의 직선이 아니다. 즉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 쇼컷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반복, 개선이 필요하며 때로는 가설을 거부하고 재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이 앱의 방향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저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는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2017년에 이더리움 위에서 가동이 되었던 크립토키티라는 NFT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해왔던 온라인 게임에 비하면 그 게임도 여러 면에서 매우 단순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허접해 보이는 그런 게임일 뿐이었다라는 것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그 게임에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이제 모여서 이더리움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그 게임의 퀄리티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게임 하나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는,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는 훨씬 더 훌륭한 게임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지금은 한 단계 뛰어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현재 웹 2.0의 중앙화된 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에서 아주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퀄리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당시 이런 웹 3.0 초기 앱들이 나왔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오니어도
블록체인 관련 웹 3.0 프로토타입 어떤 앱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불만 사항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파이체몰 업데이트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체몰이 이번에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체몰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직접 얻으셔도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파이체몰 대표 에드윈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받은 정보인데요. 적절하게 섞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체몰 플랫폼 내 구매에서 파이체몰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이체몰 잔액 결제 기능을 베타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말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요. 현재 파이체몰의 파이 잔액으로 어떤 상품을 재구매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메인넷 지갑으로 인출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 다시 제품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추후 개척자들이 파이체몰 창고에서 직접 다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체몰 1일 출금 한도를 100파이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변화는 판매자가 수익에 보다 유연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파이 순환을 촉진하고 생태계 내에서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출금 전용 지갑을 보시면 대부분 상한선이 하루 50파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금 수수료 0.01파이를 제외하면 49.99파이가 판매자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파이로 상향 조정된다. 즉 출금 수수료 제외를 하고 나면 99.99파이가 1일 출금량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1일 출금 한도는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1일 출금 한도가 100파일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경 간 물물교환의 출시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제 제품을 리스팅할 때 글로벌 물물 교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국가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판매자는 맞춤형 재고 및 가격 옵션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모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타겟팅하려는 국가를 기준으로 배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이 부분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파이체몰의 목표는 국경을 뛰어넘는 상품 거래 플랫폼이었고 현재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기본적인 여러 버그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메스틱 거래만을 장려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3% 플랫폼 수수료를 도입하고 1일 출금 한도를 100파이로 높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3% 플랫폼 수수료로 판매자는 파이체몰 및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파이의 목록은 10.3파이로 표시됩니다. 성공적인 거래 후 판매자는 10파이를 받고 0.3파이는 플랫폼의 발전에 기여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에드윈이 공유를 해준 이미지 파일을 보면요. 이렇게 상품이 있고 이것에 5파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3% 수수료가 계산이 되어서 구매자가 지불할 파이코인은 총 5.15파이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영상에 지금 담아야 될 업데이트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일단 이렇게 파이어사이드 앱도 그렇고 파이체몰 업데이트도 그렇고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고 수많은 업데이트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을 매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